저는 오늘 내 아들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임순자는 평소처럼 아침 약을 먹고 작은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동네 은행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늘 그렇듯 통장 잔액을 한번 보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떠난 뒤로는 저 통장 하나가 마음의 기둥이었거든요. 이 돈만 있으면 누굴 안 빌려도 되지 늘 그렇게 생각했죠.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미는 손은 익숙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달라는 말도 수없이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남편 생일, 내 생일 섞어 만든 평생 안 바꾼 그 번호였죠. 띡!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더 눌러보시겠어요? 예, 지금 할게요. 두 번째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누르지 말라고 직원이 손을 막았어요. 이거 세 번 틀리시면 통장이 잠겨요. 잠시만요, 어르신. 최근에 가족분이랑 같이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나 혼자만 와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3주 전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네요. 창구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임순자의 등줄기가 싸해졌습니다. 3주 전이면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 통장 내가 좀 볼게요. 요즘 위험해요. 하고 챙겨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고마웠는데요. 우리 아들도 다 컸구나 싶어서.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는 그게 주인 모르게 바꾼 것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바꿔요? 가족분이 위임하셨으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엔 자녀분들이 대신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가족이 바꿨으니까 어르신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임순자는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내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잔액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는 기분이 더 아팠습니다. 은행 밖에 나오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은 따뜻했는데 가슴은 얼음 같았어요. 임순자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너 통장 비번 바꿨니? 아, 그거요? 엄마 또 잊어버릴까봐 내가 안전하게 해놨어요. 요즘 사기 많잖아요. 그럼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니? 엄마한테 말하면 또 적어놓고 다니시잖아. 그게 더 위험해요.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돈은 내 돈인데. 알죠? 엄마 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냥 쓰실 때 말만 하세요. 그 말에 임순자의 가슴이 콕 박였습니다. 쓰실 때 말만 하세요. 그건 허락 받아 쓰세요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예의 없이 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절했죠. 그런데 말끝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몰라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임순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한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 애가 요즘 갑자기 차를 바꿨고 손주 영어학원이 비싸다더니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설마 내 통장에서?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는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버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막혔지만 내일은 주민센터로 가서 등록된 금융정보부터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맞는지부터 봐야지. 그 다음에 화를 내든 말든 하지. 이날의 작은 의심은 곧 앞으로 터질 더 큰 진실의 입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순자는 서둘러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은행보다 설명을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은 진정이 안 됐습니다. 평생 남의 돈 안 훔치고 안 속이고 안 빌려 쓰고 살았는데 늙어서 내 돈을 내가 쓰겠다고 확인하러 다니는 처지가 된 겁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내 통장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안 바꿨어요. 혹시 가족이 대신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융 쪽은 저희가 직접은 못 보는데요. 변경 기록이나 위임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신분증 좀 주세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어르신, 여기 보니까 작년에 금융 위임이 한 번 잡혀 있네요. 가족분이 대신 업무 보실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내가요? 네, 여기 서명돼 있는데요. 이영준 이분이 아드님? 우리 준호 이름이네. 임순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손주 주민등록 등본 뗀다고 동사무소 왔을 때 아들이 엄마 이것도 그냥 같이 해요. 엄마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서류를 내밀었던 날. 그때 별 생각 없이 사인했던 그 종이가 오늘 내 통장을 못 여는 이유가 된 거였어요. 내가 그때는 이런 건지 몰랐지. 요즘 가족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인터넷 뱅킹 어려워하시니까요. 아드님이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임순자의 귓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이면 주인 허락 없이 돈을 들여다봐도 되는 걸까? 가족이면 엄마는 몰라도 돼요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그 애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면요. 그것도 가족이니까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무원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빼간 금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르신이 모르고 허락 없이 인출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확인은 해줘요. 인출 내역은 은행에서만 확인되세요. 다만 아드님이 계속 위임 상태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위임 해지하실 거면 지금 신청서 쓰셔야 해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위임을 안 풀면 앞으로도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잔액을 보고 심지어 돈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그게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서늘했어요. 나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구조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예, 해지해 주세요. 아드님이 아시면 조금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섭섭한 건 괜찮고요? 공무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임순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은 모르겠지만요. 늙으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걸 쓰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해요. 나 여기까지 내가 벌어서 왔어요. 근데 자식이 내가 모르게 번호를 바꿔요. 그럼 그때부턴 내가 손 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난 그건 싫어요. 공무원은 고개를 숙이고 해지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거 서명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만 처리 가능하십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는 손이 단단해졌습니다. 임순자. 그 이름을 쓰는 순간 어제 은행에서 느꼈던 서러움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아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 왜 믿질 않아요? 엄마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못 도와요. 하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임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째,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말하되
감정부터 터뜨리지 않는다. 둘째,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한다. 셋째, 정말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땐 자식이라도 따로 앉혀야 한다.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덮기엔 이건 너무 분명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동사무소 갔다 왔다면서요?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불편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임순자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목소리 톤이었죠. 예전엔 엄마 밥 먹었어요? 라던 목소리가 오늘은 엄마 왜 위임을 풀었어요? 로 시작됐습니다. 그건 내가 비밀번호를 바꿨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내가 관리해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고맙지. 근데 주인 허락은 받아야지.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라는 뜻처럼 들렸죠. 엄마, 제가 엄마 돈 쓰는 줄 알아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확인하려는 거야. 엄마 요즘 세상 몰라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막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인데 어쩐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의 말엔 보호가 아니라 지배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 왜 나 몰래 비번을 바꿨어? 그게 보호야? 엄마가 보면 오해할까 봐요. 카드값, 학원비 빠져나간 게 좀 있어서요. 내 통장에서 엄마 돈이긴 한데 결국 가족 돈이잖아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돈? 그 한마디가 온몸을 굳게 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쓰는 게 당연해진 세상. 그게 지금 내 아들의 생각이었죠. 준호야. 가족이면 서로 더 투명해야 하는 거야. 숨기면 그건 도둑질이야. 엄마, 그 말 너무하네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임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통장과 보험 서류, 적금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년 거래 내역 발급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내일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직접 본다. 그녀는 봉투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엄마로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겠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임순자가 들어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을 1년치 뽑아주세요. 잠시만요, 출력해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종이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300만 원 카드 결제 홍, 200만 원 송금 이준호. 눈앞의 숫자들이 하나같이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 받는 사람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위임 계좌로 송금된 내역입니다. 아드님 성함이 맞네요. 그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통장은 거짓말을 안 하네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법 인출로 신고하시겠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가족 일이니까 나중에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이 맑았는데 마음은 먹구름 같았어요. 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돌아다니는구나. 그녀는 봉투를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 오늘 밤 아들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8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 있니? 회사에서 회식이라 늦어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임순자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짝이는 명품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새 거네. 아,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거래 내역서가 담겨 있었어요. 이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받는 사람 이름이 준호던데 내가 쓴 건 아니겠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다 준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하더니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자식이 부모님 통장 관리하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흔하면 다 옳은 건 아니야. 어머니, 그 돈으로 손주 교육도 시키고 생활비에도 보탰으면 그게 나쁜 일인가요? 그 말에 임순자의 속이 끓었습니다. 그럼 너희 돈은 따로 있잖니. 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네요. 서운한 건 내가 해야지. 내 이름으로 된 돈을 내 허락 없이 썼으니까. 그녀는 봉투를 다시 챙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호한테 전해줘.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 전에 내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할게.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알아버리셨어. 뭘? 거래네요. 다 뽑으셨대. 그 통화는 다음날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높았어요. 엄마, 왜 은행 가셨어요? 나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니? 내 통장에서 내 이름으로 돈이 나갔는데 그건 잠깐 빌린 거예요. 학원비랑 생활비 때문에요. 빌린 거면 갚아야지. 당연히 갚을 거예요.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평생 엄마 위에 했던 일 다 잊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고맙단 말 한 번도 안 했니? 근데 고맙다고 해서 내 거라고 할 순 없잖니. 엄마는 내가 나쁜 놈으로 보이나 봐요. 아니, 그저 선을 넘었다고 보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요.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사업 자금 좀 돌렸어요. 곧 메꿀 거예요. 사업? 너 직장 다닌다 했잖니. 그게 잠깐 접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새 차, 며느리의 명품, 잦은 회식. 그건 사업한다는 거짓말의 흔적이었습니다. 준호야,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거짓말이야. 내가 그걸 아버지 닮았구나.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요? 그래. 내 아버지도 한때 그랬단다. 도움을 핑계로 사람 마음을 묶어뒀지.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며칠 뒤 임순자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말했다. 혹시 제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 있나요? 오래전에 만든 거요. 잠시만요, 어르신. 1998년에 개설된 계좌가 하나 더 있네요.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 통장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신분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 통장은 오래전 남편이 만들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돈으로 내 노후를 다시 세워야지. 하지만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최근에 이 통장에서도 거래가 있었는데요. 거래요? 네, 2달 전에 자동이체로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건데요. 이 계좌도 아드님 이름으로 위임되어 있네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애는 내가 가진 걸 전부 알고 있었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 이제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진짜 계획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며칠 동안 임순자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기회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식탁 위에 펜과 공책을 펼쳐놓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과 적금 잔액, 그리고 오래된 통장 내역까지.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건 내 책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일을 그냥 가족 문제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다시 주인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많나요? 자식이 부모 통장을 마음대로 관리하다가 요즘 많아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통제하는 거죠. 하지만 위임이든 가족이든 허락 없이 돈을 쓰면 횡령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거만 모으면 되는 거네요? 네.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위임서, 사본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날 임순자는 복지센터에서 나와 곧장 금융감독원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일이 아닙니다. 금융 위임을 악용한 사례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고해 주세요. 정식 접수하시겠어요? 네. 가족이라도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오래된 강단이 남아 있었죠. 이제 내 인생 내가 다시 쓴다. 밤이 깊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받아요? 바빠서 그랬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다만, 이제 곧 내가 나한테 오게 될 거야.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준비했어.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래 내역, 위임서 사본, 통화 녹취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엄마가 낸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지키려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아드님을 어떻게 조치 원하세요? 처벌보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의 인생에 손대지 말라고.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랬니? 가족 돈이잖아요. 그 말 기억나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 그때 넌 엄마를 보호한 게 아니라 지워버린 거야. 엄마, 죄송해요. 돌려드릴게요. 다 갚을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넌 사람의 경계를 넘었어. 그게 더 무거운 죄야. 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가족 사건이라 조정 절차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조정하죠. 다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와야 해요. 며칠 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순자님, 위임 해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본인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네요. 오랜만에 하늘이 밝아 보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사는 거야. 그걸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됐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 임순자는 새로 개설한 통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순자. 그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연금도 이 계좌로 바로 입금되세요. 그래요. 이젠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할게요. 그녀는 창구를 나서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꽃집에 들러 분홍 카네이션 한 송이를 샀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하다 결국 자기 방에 꽂았죠. 이건 내게 주는 꽃이에요. 수고했어요, 임순자. 그날 저녁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입금 30만 원 송금인 이준호.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삭제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시 엄마로 부르는 거야. 그녀는 창밖으로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삽니다. 누구의 통장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날 임순자는 오랜 세월 잃었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자막처럼 그녀의 말이 그대로 화면 위에 흘렀습니다. 누가 대신 관리해 준다던 그 돈, 결국 내 인생까지 대신 살고 있더군요. 이젠 아닙니다. 내 이름, 내 돈,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노을빛이 창가를 비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다시 따뜻한 생기가 돌고 있었죠.